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룹 함수 개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간단하게만 했었죠. 그죠? 이걸 좀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고 생성하고 선택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드롭 데이터베이스 존재하면 삭제하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만들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는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DPT 하면 테이블 생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컬럼명을 이렇게 설정해서 각각의 이제 속성들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거는 번호가 증가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인설트 인투 해가지고 아이디 값 넣었어야죠. 근데 안 넣고 자동으로 증가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오토 인크리먼트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 번호가 음수일 일 없기 때문에 언사인드 붙여주면 되고, 낱널은 당연히 이제 웬만하면 다 거의 대부분이 낱널입니다. 여러분들 컬럼 쓴 다음에 다 낱널이에요. 근데 오토 인크리먼트의 전제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가 반드시 걸려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유일키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지데이트가 있고 네임이 있어요. 자, 레지데이트 같은 경우는 날짜, 10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네임은 차, 100자 전용. 뭐 물론 이제 이름이 뭐 외국 이름 아닌 이상 한국 사람 이름으로 100자 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그 다음에 낱널, 유니크. 왜? 부서명은 이제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크 키를 걸어가지고, 선생님 그럼 프라이머리 키 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프라이머리 키는 컬럼당 무조건 하나. 그러니까 전체 테이블에서 컬럼당 하나가 아니라 전체 테이블에서 무조건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유니크를 걸어가지고 이제 유일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설트 인투에서 데이터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 EMP 테이블 현재 있죠? EMP 테이블 DPT 아이디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이제 부서 아이디가 아니라 부서명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식별했었잖아요. 사원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부서명으로 썼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러니까 부서가 이 DPT 테이블의 부서명이 바뀌면 그게 사원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사원 테이블 안에서도 부서명을 또 바꿨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바꾸면 저기 바꾸고 여기 바꾸면 저기 바꾸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웠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부서 아이디, 부서명이 있고 사원에는 사원 아이디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아이디. 그래서 우리가 조인을 통해서 뭐 한다? 데이터를 조회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는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원수 출력했을 때 우리가 뭐예요? 자, 별표. 자, 이게 뭐다? 전부죠. 전부를 조회하는데, 근데 이제 그룹 함수 같은 경우 그룹 함수 계열이 있고 그룹 함수가 아닌 계열이 있다 했잖아요. 그룹 함수가 아닌 계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룹 함수 계열 같은 경우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안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걸 전부 다 다시 해볼게요. 자, 실행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도 마찬가지고요.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했죠? 그룹 함수 아닌 계열은. 자, 컨캣은 합쳐주면 컨캣도 많이 씁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문자를 합쳐줄 때. 자, 그 다음에 셀렉트 카운터 하면 이렇게 3명 나오죠. 그러니까 그룹 함수는 뭐예요? 그룹을 지어주는 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디를 넣으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카운트. 그 다음에 뭐 레지데이트 쓰게 되면 날짜를 기준으로 카운트.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전부를 기준으로 카운트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회를 하시면 카운트는 카운트를 이용하면 그룹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는 거. 그럼 여기는 몇 개의 데이터가 합쳐져 있다? 총 3개의 데이터가 합쳐져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셀렉트 맥스 하면 이렇게 아이디 3번, 당연히 1번, 2번, 3번이니까 맥스 제일 큰 번호가 3번이죠. 고액연봉도 마찬가지 이렇게 6천만원, 샐러리도 마찬가지로 4천만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실 때 프로그래머스 고득점 키트 문제 풀다 보면 4천이 아니라 4천만원으로 바꿔달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 컨캣 쓰면 되는 거예요. 컨캣 써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 여튼간에 이제 이렇게 했고, 회사에서 이제 1년 고정 주기.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요. 자, 근데 간단하게 여기다 셀렉트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샐러리가 현재 있죠? 그죠?
그 다음에 from emp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자 지금 연봉이 5천, 6천, 4천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5천, 6천, 4천. 자 그러면 걔네들의 연봉이 이렇게 되어 있다 했을 때 총 합은 몇이에요? 1억 5천이죠. 그죠? 1억 5천이 이제 합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합을 의미하는 영어가 뭐죠? 그렇죠. 썸이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썸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연봉을 합쳐줘요. 1억 5천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회사 고정 지출이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원의 연봉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서별 1년 고정 지출이에요. 부서별.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부서별. 자 그러면 그룹 함수 쓰면 무조건 몇 개로 뭉쳐진다고요? 그죠? 하나로 뭉쳐진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룹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뭉칠 때 이렇게 하면 모든 부서가 다 뭉친 거잖아요. 근데 부서별이라고 한다면 현재 부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죠?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2개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부서별로 뭉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획부서별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부서 같은 경우는 뭘로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아이디인가요? 그렇죠. DPT 아이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일단 써볼게요. select라고 쓴 다음에 자 from 사원 테이블이에요. 사원 테이블. 왜냐면 지금 연봉은 사원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뭐가 아니면 그룹 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아이디를 기준으로 그룹을 지어줘라. 자 보이시나요? 근데 왜 그룹이 안 지어진 거예요? 아이디는 같은 게 있다 없다? 없잖아요. 아이디가 DPT 아이디가 같은 거지 아이디가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여러분들 레지데이트라 썼어요. 당연히 레지데이트는 같은 게 있죠. 같은 게 없네요. 왜냐면 제가 따로따로 만들었으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뭉쳐진다 안 뭉쳐진다? 안 뭉쳐지죠. 만약에 같은 날 같은 10분 초에 들어왔으면 뭉쳐지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제가 name이라 썼어요. 자 이름도 지금 현재에는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name 치면 뭐 이제 name이라 썼을 때 뭐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요거 name 말하는 거예요. 우리 거. 자 그래서 뭐 그냥 대문자로 다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name 쓰면 돼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고. 자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뭘 기준으로? DPT 아이디를 그래서 DPT ID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이죠? 자 왜 그럼 2개가 나온 거예요? 데이터는 사라진 건가요? 아니에요. 데이터가 사라진 게 아니라 현재 홍보부서가 2명 있고 기획부서가 1명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부서가 2명이 하나로 뭉쳐 그룹 지어진 거고 어차피 기획부서는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뭉쳐진다 안 뭉쳐진다? 뭉쳐지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뭐에 1년 고정 지출을 어쨌든 출력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심표한 다음에 카운트라 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는 몇 개가 뭉쳐져 있다 나와요? 2명 얘는 1명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해야 되는 건 뭐예요?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um 그 다음에 뭐를 기준으로? salary. 자 보이시나요? 1억 1천만원 나오고 4천만원 나오는 거. 자 근데 이것도 사실 순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EMP 테이블 해가지고 썸하면 이렇게 1억 5천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DPT ID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룹이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부서에 대한 연봉 1년 고정 지출을 어쨌든 구하려면 먼저 그룹이 지어져요. 그룹이 지어져야지만 그 그룹 다음에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룹이 안 지어져 있으면 그 그룹 부서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서 합계를 구할 수 있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룹을 지어준 다음에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합계가 나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DPT ID까지 썼어요. 뭐야?
문제가 나올까요? 이거 왜 자꾸 문제가 나와? 자, 그러면 1번, 2번 1억 1천만원, 4천만원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룹 바이 안 쓰면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자, 부서별 지금 최고 연봉이래요. 부서별 최고 연봉. 그러면, 자, 부서별 최고 연봉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맥스라 쓰게 되면, 맥스가 최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그룹을 안 짓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전체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에서 최고 연봉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부서별로 해야 되니까 DPT 아이디로 뭉쳐준 다음에 그 안에서 최고 연봉을 구해줘야죠. 그죠? 자, 지금 최고 연봉을 들고 있는 게 누구예요? 홍길순이란 말이야. 홍길순 6천만원. 그죠? 어차피 기획팀에는 인격적으로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걔 최고 연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최저는 뭐? 민이죠. 하면 이런 식으로 5천만원 나오는 거고. 자, 그러면 평균은 뭘까요? 평균이 영어로 뭐예요? 에버리지라고 해요. 에버리지. 그러면 끝. 에버리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랑 에버리지가 평균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데, 자, 보세요. 이제 조인이라는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자, 여기서 조인을 안 하게 되면 select에서 DPT ID 그 다음에 from. 자, 그러면 1번, 1번, 2번 나오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부서별이니까 부서 아이디가 필요한 거고, 부서명이니까 네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사원 리스트잖아요. 사원 리스트. 그죠? 사원 리스트.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면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자, 그룹 바이. 왜냐면 부서별이니까 무조건 그룹 바이를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룹 바이 어떤 걸 기준으로? DPT 아이디 기준으로. 자, 요거 기준으로 뭉쳐준다 했잖아요. 이거 자꾸 대문자로 써. 이렇게 써줘야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거 지금 심표 들어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2명인가요? 아니죠. 여기에 지금 그룹 지어져 있기 때문에 2명의 사람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아무 이름이나 그냥 가져온 거예요. 아무 이름이나. 자, 그러면 사원 리스트를 우리가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건데, 자, 근데 DPT 아이디라고만 쓰면 이거 고객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쓸 수 있다? 별명 쓸 수 있다 했죠. 그죠? 알리알실. 그래서 여기다가 부서 명이라 쓸게요. 부서명. 근데 사실 이건 부서명은 아니고 부서 번호죠. 그죠? 부서 번호. 왜냐면 부서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쵸? 그래도 DPT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DPT를 조인을 안 하는 이상 EMP에서 부서명을 가져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부서 번호라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뭐예요? 사원명이죠? 사원명. 이런 식으로. 사원 리스트라 쓰는 것보다 사원명이라 쓰는 게 좋잖아요. 자, 그러면 부서 번호, 사원명 잘 나오네요. 그죠? 잘 나오죠? 사원 리스트를 할까요? 그냥 뭐 정답 문제에서 사는 것처럼 그냥 합시다. 자, 그래서 사원 리스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죠? 잘 나왔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그룹 콘캣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그 다음에 컨캣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네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는데,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그룹 콘캣 쓰면 지금 사원 리스트 안에 몇 명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몇 명. 누구누구 있냐? 누구누구 있냐? 자, 그러면 평균 연봉이니까 평균 연봉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그렇죠. 에버리지. 뭐 자동 완성 이렇게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라도 안 나오면 AVG 있으니까 셀러리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는 평균 연봉. 자, 그 다음에 최고 연봉. 자, 최고 연봉 같은 경우는 뭐예요? 맥스죠. 그죠?
맥스. 얘는 최고 연봉. 자, 그럼 최소는 뭐예요? 아까? 그렇죠. 2죠.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카운트 해가지고 사원수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카운트를 하실 때, 아이고. 여러분들 카운트 하실 때 있잖아요. 안 나와. 그냥 할게요. 자, 여기서 뭐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도 되고 레지데이트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그럴 바에 그냥 뭐 하는 게요? 전체로 기준으로 하는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나오죠? 부서번호,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사원수. 그러니까 잘 나오잖아요. 잘한 거란 말이에요. 잘한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서명이 필요한 거잖아요. 부서명. 왜냐면 사장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보여드릴 수 없죠? 그래서 부서명까지 다 나오게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조인을 해야 된다? 그죠? DPT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원수 from EMP. 그죠? 자, 저는 여기다가 쉼표에서 DPT라 쓸게요, 그냥. 자,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무지성 조인이죠. 그죠? 무지성 조인.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저는 아는데. 제가 알고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누구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각 컬럼이 EMP 테이블 건지 DPT에 있는 건지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원래 쓰려면 이거는 지금 EMP 건이니까 EMP 점 이렇게 써줘야 돼요. 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줘야 돼. 2개 이상을 조인해가지고 데이터를 줘야 한다? 그럼 무조건 점이라고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근데 매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붙이면 어때요? 귀찮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름을 테이블 자체한테도 이름을 붙여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2라고 쓸게요. 2 일단 2점 셀러리. 됐죠? 얘도 2점 별.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조회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요거던가? 일단 해볼게요. 요거네요. 제가 잘못했어요. 별이 아니라. 자, 요렇게 나오죠? 잘 나와요. 그죠?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지금 사원이 4명인가요? 아니잖아요. 사원은 2명이잖아요. 근데 이거 무지성으로 조인된 거잖아요. 무지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집합 된 거란 말이에요. 합집합. 이렇게 여러분들 조인하게 되면, 자, 집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찾아야 되는 게 교집합이에요, 합집합이에요. 그렇죠? 교집합이에요. 교체. 그러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여기 전체를 다 조회를 해버린 거라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어디에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만 가져와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조인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조인을 할 때 어떻게 조인한다 했어요? 지금 현재 왼쪽은 이제 DPT, 그 다음에 오른쪽은 EMP 테이블. 그러니까 EMP에는 회원이 몇 명? 하나, 둘, 3명이죠. 그죠? 그럼 DPT에는 데이터가 몇 개? 하나, 2개죠. 그죠? 그러면 얘가 아까도 말씀드린 홍보부서고, 얘가 기획부서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홍길동, 그 다음에 얘는 홍길순, 얘는 임꺽정이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 번호가 1번, 2번, 아이디는? 근데 DPT 아이디로 따지면 얘는 뭐예요? 그래서 D.I라 쓸게요. 그럼 얘는 이제 1번. 얘도 1번, 얘도 2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홍보부서 같은 경우는 1번, 기획부서는 2번. 그죠? 그러면 우리가 뭘 이용해서?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아이디인데, 아이디가 아니라 DPT 아이디를 기준으로 해서 쪼개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2차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요 안에다가 2차 결과물이 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하면 방금 했던 것처럼 쿼리를 쓰게 되면 얘
2 곱하기 3이 6개가 돼버려요. 6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DEPT ID만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얘랑 얘랑 얘 그리고 얘는 여기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select 그 다음에 from EMP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냥 as 2라 쓸게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점 전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DEPT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그냥 이거 무지성이죠. 다 2 곱하기 3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라? 바로 이너조인 이너조인 써줘야 된다. 자 근데 이너조인을 쓰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냥 조인하는 게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뭘 해야 돼요? 일치하는 걸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뭐 쓴다 했어요? 그렇죠. 온 쓴다 했죠. 온. 그러면 2점 뭐랑 EMP 테이블에 있는 DEPT ID랑 그 다음에 뭐랑 뒤에 있는 그렇죠. ID랑 일치하는 거라. 자 그러면 깔끔하게 이렇게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지금 요거죠. 그죠? 얘잖아요, 얘.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회를 하면 되겠죠. 이너 조인 부분 요거죠. 뭐야? 요걸 다 가져가야죠. EMP. 그쵸? 요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EMP 테이블 2, 그 다음에 DEPT는 D, 그 다음에 2점 해가지고 요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너 조인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부서명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있겠죠. 자 그러면 부서명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DEPT한테 있어요? E한테 있어요? 그죠? 그럼 D점 뭐라 쓴다? 얘 있는 거 써줘야죠. 그죠? 요렇게 써줘야죠. 그러면 자 부서명까지 깔끔하게 가져온다.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평균 연봉에 지금 이게 소수점까지 나와버리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렇게 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여기다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트런케이트라는 얘기예요. 트런케이트 됐죠? 완성됐죠? 자 트런케이트 일단 먼저 쓰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실행해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쓰면 1의 자리까지 나오고요. 티가 안 나네요. AVG 있죠 샐러리. 트렁케이트를 안 한 버전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이 나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력 형태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나 봅니다. 원래는 이제 뭐 소수점까지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트렁케이트 뭐 2라고 써도 뭐 지금 다를 게 없나 봅니다. 그쵸?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소수점의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수점 자릿수. 근데 지금 얘는 평균 연봉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샐러리에도. 자, 여튼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5,500만원. 왜냐면 6,000, 5,000 나눴을 때 뭐 5,000 나오니까. 그래서 트렁케이트의 역할은 그냥 이제 요거 하면 어떤 이제 DBMS 같은 경우 소수점까지 다 표현이 돼요. 뭐 5.5 해가지고 뭐 소수점 딱딱딱딱 표시되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평균 연봉이 5,000 이상이래요. 5,000 이상. 그쵸? 5,000 이상. 자, 저는 이거 0으로 바꿀 겁니다. 소수점 잘라내기 해서. 자, 그러면 5,000 이상인 부서로 추리려면, 그죠? 부서로 추리려면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자, 우리가 보통 어떤 걸 검색을 할 때 뭘 썼죠? 그동안? 그렇죠. 웨어 썼잖아요. 웨어.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웨어 쓴 다음에, 자, 우리가 뭘 기준으로? 평균 연봉 기준으로, 그죠?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이상인 것들을 뽑아와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죠? 에러 납니다. 에러 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웨어가 먼저 해서. 그렇죠. 이거 웨어절이 지금 보면 언노운 컬럼 평균 연봉이 있는 웨어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6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법 에러인데 지금 1054 같은 경우 뭔가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실행 순서가.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룹 함수 계열이 있고 그룹 함수가 아닌 계열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룹 함수 계열과 그룹 함수 아닌 계열 중에 뭐가 먼저 실행되냐면 그룹 함수가 아닌 계열이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정리. 그러니까 from이 먼저 실행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테이블이라는 거는 현재 EMP 테이블과 DEPT가 조인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조인이 되고 나서 그룹 함수가 실행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면 그룹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이 평균 연봉이라는 거, 부서별로 평균 연봉이라는 거는 언제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그룹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나온 게 그룹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나온 2차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평균 연봉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웨어절이 먼저 실행되다 보니까 그때 평균 연봉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롬전 다음에 지금 이 웨어절이 실행되다 보니까 프롬 다음에 그룹이 아니라 프롬 다음에 웨어절이 실행되다 보니까 이때 평균 연봉이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드의 실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 이제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프롬이 먼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웨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룹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룹이. 이해가 좀 되실까요? 프롬, 웨어, 그룹 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난 뒤에 그룹을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평균 연봉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거는 뭐예요? 그룹이 지어지고 나서 2차 결과물에 대해서 웨어절을 통해서 조회하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행 순서가 이거라서 지금 그때 당시에 평균 연봉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프롬이 실행되고 웨어리 실행될 때 여기서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왜? 평균 연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 미래 배우자는 키가 크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테이블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 안에는 사실 이너조인을 했기 때문에 뭐 아이디라든지 뭐 부서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평균 연봉이라는 거는 2차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2차 결과물. 그러니까 2차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평균 연봉이 없다 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게 안 되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해빙이라고 쓸 수 있어요. 뭘 쓸 수 있다? 해빙이라는 걸 씁니다. 자, 해빙이라고 쓰고 이걸 해볼게요. 잘 되죠. 자, 보이시네? 그래서 웨어나 해빙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웨어도 마찬가지로 필터링이고요. 해빙도 필터링인데 순서가 달라요. 왜냐면 해빙은 그룹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실행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지금 실행 순서가 from, where, group, having이란 말이에요. 그룹 다음에 해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빙절은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해빙은 2차 결과물 이용하여 필터링을 진행한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실행되는 게 바로 뭐냐면 오더바이절입니다. 오더바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리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순서예요. 실행되는 순서. 자, 그러면 이제 해빙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요. 제가 셀렉트 한 다음에 1, 2, 3 자, 이렇게 썼어요. 자, 1 나오고 3 나오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혹시 유니온이라는 게 뜻이 뭘까요? 유니온 이거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자, 보이죠? 그냥 합해줘요. 합집합이에요, 유니온이라는 거. 자, 유니온이라는 건 사실 이제 중복되어 있는 거는 얘가 제거를 하거든요. 다 하지 않고, 유니온은 얘는 중복을 제거합니다. 합집합이긴 하지만, 근데 중복을 제거하지 않고 합집합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니온 올입니다. 중복을 제거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물론 여기 1 쓰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 보세요. 자, 1 사라지죠? 그죠?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유니온 올 이렇게 바꿔버리면 1, 2, 3 다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유니온 올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 결과물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 자, select from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볼 건데, 그 다음에 alias 써서, 그러니까 요 2차 결과물에 대한 이름을 아티클로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as id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썼을 때 id 뭐 1, 2,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요걸 해볼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 실행했는데도 뭐 큰 이름 벌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없죠. 지금 현재는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없잖아요. 그죠? 아티클이라는 테이블이 없는데, 얘는 실제 만들어진 테이블인가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만든 쿼리의 결과인 거란 말이에요. 쿼리의 결과.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쿼리의 결과를 테이블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기다가 select라 쓰고 id 그 다음에 name이라 썼어요. name 그 다음에 from emp 자, 물론 이게 emp 테이블에 뭐 id라든지 name이라든지 그런 게 존재하긴 하죠. 그죠? 자, 그러면 id, name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얘가 아티클은 아니지만 얘를 이름을 E로 짓게요. E. 자,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 출력하면 똑같죠? 그죠? 그냥 이게 뭐냐면 요거를 하나의 테이블로 두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좀 id 플러스 1 as id 그 다음에 name은 그냥 name 두면 되고요. 자, 그러면 id 값을 제가 일부러 1, 2, 3 증가시킨 거죠. 뭐 이렇게 증가시켰다 해가 실제로 1, 2, 3으로 2, 3, 4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쿼리의 결과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형태를 바꿔준 거지 쿼리 자체가 이제 데이터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MySQL의 경우에는 꼭 테이블이 아니라 쿼리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쓰고 자, 1064 select id name from emp 요거는 좀 줄였을까요? emp 쓰고 일단 실행하면 잘 나오고 왜요? 이게 아니죠. as 이라고 쓰고 왜요 2.id 2.id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라 써주고 그 다음에 일단 요것만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코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요게 셀렉트 해가지고 결과 요렇게 나온다 했죠. 2, 3, 4. 그러니까 그거를 또 결과로 해서 해당 결과를 해서 지금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2 별명 2잖아요. 거기서 id가 뭐예요? 3보다 큰 녀석을 다시 뭐 한 거예요? 조회를 한 거예요. 조회를 한 거.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 이후에 요 안에서도 id가 뭐 4보다 크다. 근데 당연히 4보다 큰 애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당연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셀렉트를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조회를 하는 게 되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서브컬이라고 합니다. 서브컬이. 서브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강사가 왜 이걸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 자, 서브컬이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해빙절을 이용해서 뭐 했어요? 데이터를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내가 서브쿼리 사용할 줄 모르면 그냥 쿼리의 실행 순서만 알고 해빙절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서브쿼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해빙 안 쓰겠습니다. 안 쓰고 자, 지금 요거까지 한 거 있죠. 요거까지. 그죠?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뭘로 할 거냐면 셀렉트 한 다음에 요런 식으로 쓸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D라 짓겠습니다. D.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는데, 뭐야. 셀렉트. 프롬 뭐야. 프롬은 잘못됐네요. 요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일단 되죠? 자, 똑같이, 결과는 똑같죠? 다를 게 없어요. 다를 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쿼리의 결과의 이름을 뭐로 한 거예요, 그냥? D라고 한 거예요, D.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가능하냐면, 이게 가능해요. D. 평균, 연봉, 5천. 이렇게. 자, 보이시나요?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서브 쿼리에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사실 평균 연봉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그룹이 지어지고 난 뒤에 2차 데이터라 했잖아요. 2차 데이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 해당 쿼리에 대한 결과물의 이름을 D라고 쓰고 그 뒤에 평균 연봉을 뭐 한 거예요? 5천 이상인 녀석을 조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 해빙절 알면 해빙절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해빙절을 쓰기 싫다. 그럼 뭐예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쿼리의 실행 결과는 그룹 해빙 오더 바이 리미트라 했잖아요. 근데 나는 해빙절을 쓰기 싫다. 그러면 2차 쿼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는 게 가능하다. 뭐 만약에 내가 여기 사원수가 있는데 사원수도 뭐 2명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는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웨어절을 바로 여기다 못 넣었던 이유가 뭐죠? 이 그룹 사원수도 결국에는 뭐예요? 그룹 파일을 통해서 나온 2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룹에 대한 서브 쿼리를 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